사이공의 깊은 밤, 소나기가 막 그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이 고인 도로에 반사되어 긴 빗줄기를 만들어내며 차가운 공기를 더했습니다. 붐비던 거리는 이제 고요함에 잠겼고 가끔씩 들리는 타이어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젊은 경찰관 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민은 조용한 거리를 따라 시선을 던지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잡화점 근처의 길모퉁이에서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8살도 되지 않은 작은 소녀가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흑투성이 옷, 그리고 노란 가로등 아래 창백한 얼굴이 그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민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소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올렸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떨리는 입술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세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민에게 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고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오고 있는데 무엇이 무서운 거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끔찍한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민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평소 조용하던 거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저 멀리 천천히 움직이는 자동차 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려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민은 소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은 위험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가속 페달을 밟았고 오토바이는 최고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자동차가 즉시 속도를 높여 따라붙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민은 핸들을 잡으면서 소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더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은색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뒤를 환하게 비추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은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민, 즉시 지원이 필요하다.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민을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소녀는 그의 옷을 꽉 잡고 떨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익숙한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검은색 자동차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은 본부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덜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그러나 민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라는 세 단어는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민은 소녀를 경찰서의 임시 보호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여성 경찰서장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경험이 풍부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는데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녀를 보자마자 란의 눈은 그녀가 매우 심각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민, 이 소녀가 왜 이 시간에 밖에 있었던 거지? 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왔어요. 라는 세 단어만 말했어요. 분명히 그녀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아마도 심각한 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란은 소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집이 어디인지 기억나니? 아니면 전화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니?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입술이 약간 움직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민과 란에게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공황을 느끼게 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과라는 소녀가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은 그것을 받아 자세히 보았고 그것은 무성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큰 저택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집 앞은 고풍스러워 보였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어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사진을 들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민과라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길일은 아이나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찰팀이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위험한 인신매매 조직의 연결 고리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란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란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일에 경솔하게 끼어들지 마라. 그 아이를 거기서 데리고 나가서 모든 것을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란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란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은 주먹을 꽉 쥐었고 위험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조직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끔찍한 비밀을 은폐하려는 것 같았고 소녀의 등장은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민과라는 사진을 단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마침내 사진 속 저택이 교회의 외딴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립된 곳으로 유명했고 불법 활동의 은신처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바로 이곳을 조사해야 해. 라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에 두 사람은 소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우리는 돌아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할 거야. 란이 안심시켰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민과라는 교회에 있는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길가의 나무들이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은 무성한 정원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철문은 녹슬었고 벽은 덩굴로 가득 덮여 있어 고풍스럽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R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민에게 이곳이 겉모습처럼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란이 민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분명히 여기에 사람이 있어. 민이 저택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민과라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을 뒤덮은 무시무시한 침묵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마당은 낙엽과 쓰레기로 어지러웠지만 민은 몇 가지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땅에는 새로운 타이어 자국이 있었고 몇 개의 물병은 꽤 새 것이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주의를 끈 것은 최근의 생활 흔적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먹다 남은 음식 접시와 바닥에 얇은 먼지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전등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중앙에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도시지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지역에 빨간색 표시가 있었습니다. 옆 탁자에는 여러 장의 서류, 사진, 심지어 몇몇 낯선 사람들의 개인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라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났던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흑투성이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는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 소녀는 이 조직에서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와 민과란을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살려둘 수 없어. 그 말은 민과란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끔찍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을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은 란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지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란이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여기에 다른 놈들이 더 있을 수 있어.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남자가 사라진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 쪽으로 걸어갔고 위험한 조직의 소굴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과라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었고 습기 찬 벽과 진흙 발자국이 가득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었고 어두운 구석구석과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 작은 틈을 통해 미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르고 겁에 질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약한 소년이 쇠창살에 손을 뻗어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의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즉시 구출해야 해. 란은 즉시 자물쇠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문이 막 열리려는 순간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민은 재빨리 총을 꺼내 란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그는 곧 나타날 자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조잡한 무기를 들고 달려내려왔습니다. 민은 주저하지 않고 천장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멈추지 않고 눈에 결의를 띠고 돌진했습니다. 민은 한 놈의 다리를 쏴서 넘어뜨렸지만 나머지 놈들은 계속 접근했습니다. 한편 라는 아이들을 한 명씩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안전한 구석으로 옮기려 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총격전은 더욱 숨막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민의 발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연막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흰 연기가 빠르게 퍼져 그와 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연기 속에서 민은 등에 강한 타격을 느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란이 달려와 근처에 있던 막대기로 범죄자를 세게 쳐서 민을 구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거쳤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민과 란은 아이들 쪽으로 물러서며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위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원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계단 위로 도망쳤고 나머지는 민과란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지원팀이 지하실로 들이닥치자 모든 범죄자들이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라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녀를 껴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너희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민은 지하실을 둘러보았고 끝쪽에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서류, 문서, 심지어 피해자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민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이것이 거대한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작은 연결 고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동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쇠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민은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저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인신매매범과의 싸움은 여전히 길고 위험했습니다.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 민과라는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수사팀이 저택에서 수집한 문서를 처리하느라 이곳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의료진의 검사와 보살핌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이 처음에 만났던 소녀는 이제 두려움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라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더 이상 해칠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더 말해줄 수 있. 소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은 허니예요. 그들이 저와 다른 많은 친구들을 잡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그 집에 가두었어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쳤어. 민은 허니 말을 하나하나 경청했고 그것은 그가 완성하려는 끔찍한 그림에 조각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공황이 역력했습니다. 민은 한숨을 쉬었고 지금 이 소녀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란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아이들을 구했다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전화가 끊기기 전에 즉시 전화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시선을 돌렸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분명히 멈출 생각이 없. 민은 탁자 위에 있는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택을 찍은 사진이었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 주소, 스구역 창고 RC라고 갈겨 쓴 글자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곳이 그들이 나머지 아이들을 옮기려는 곳일 수 있어. 란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의가 그녀의 눈에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고 쉽게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 그날 밤 민과라는 특수부대와 함께 스구역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밤에는 인적이 드문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낡은 창고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습니다. 주소에 가까워지자 팀은 관찰하기 위해 안전한 거리에 멈췄습니다. 다시 이번 창고는 낡아 보였지만 나무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이곳이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란이 속삭였습니다. 팀을 나눠야 해. 한 팀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머지 팀은 밖에서 지원하는 것.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민이 정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창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찬 눈빛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민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즉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해.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렸고 고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놓치지 마라. 대결이 다시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민과라는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조잡한 무기를 들고 험악한 눈빛으로 돌진했습니다. 민과라는 즉시 몸을 돌렸고 손에 든 총을 그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공격자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민은 주저하지 않고 천장에 경고 사격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꼼짝 마. 우리는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 그러나 경고는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민과 란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창고의 좁은 공간에서
민은 란과 쇠창살에 갇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총소리가 쇠창살 안의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해. 당신이 그들을 막아 내가 자물쇠를 열.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란이 첫 번째 쇠창살 문으로 달려갈 때 그녀를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민은 재빨리 강한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나머지 무리에게 시선을 돌려 거리를 유지하고 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한편 란은 자물쇠 도구를 사용하여 재빨리 쇠창살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10살쯤 된 소년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데려갔어. 라는 깜짝 놀랐고 소년의 말은 이곳이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더 많은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민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여전히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창고 한가운데에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라는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민은 짙은 연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발소리와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민은 몇몇 놈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동료들이 제때 도착하여 창고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창고 지역 전체를 번쩍였습니다. 지원팀이 들이닥쳐 남은 자들을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되어 구급차에 태워졌습니다. 라는 민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 민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계속하게 놔둘 수 없어. 창고에서 수집된 문서 더미에서 긴 이름과 주소 목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신매매 조직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에 새로운 주소가 표시되었는데 국경 근처의 숲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도 위의 주소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갈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들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와 그의 동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해야 할 힘든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본부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수집된 문서에서 수사팀은 권력자들의 지원을 받는 국내 여러 성에 걸친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X센터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랏 교회의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민은 보고서를 읽었고 그의 눈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망쳐 모든 흔적을 지울 거야. 라는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조직 전체를 제거할 유일한 기회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들이 아니야. 바로 그날 특수부대는 달랏으로 떠났습니다. 안개 낀 도시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팀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X센터는 오래된 농장을 개조하여 감금 및 운영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엄격한 경비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민과라는 정찰팀을 이끌었습니다. 농장은 안개 속에 나타났고 버려진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멀리서 들리는 트럭 엔진 소리는 내부의 활동을 드러냈습니다. 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을 분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작은 팀을 이끌고
정문 쪽에서 미끼 역할을 하며 소음을 내서 그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할게. 당신과 나머지 팀은 뒤쪽으로 잠입해서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해. 라는 민을 보며 약간 망설였습니다. 확실해. 그들은 수가 더 많고 중화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민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민은 팀과 함께 농장 정문 쪽으로 가서 일부러 돌을 던지고 가짜 신호를 보내 소음을 냈습니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즉시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은 동료들에게 신중하게 숨으라고 신호를 보냈고 필요한 경우에만 반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라는 나머지 팀과 함께 뒤쪽의 오솔길을 통해 잠입했습니다. 농장 안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갇혀있는 작은 방들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란이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너희들을 도우러 왔어.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물쇠를 부수라고 신호를 보냈고 재빨리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범죄자 중 한 명이 발견하고 경보벨을 울렸습니다. 그 지역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밖에서 미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에 있던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민과 그의 팀은 란과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교전해야 했습니다. 총소리가 격렬하게 울려 퍼졌고 그들의 지휘하는 고함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란은 아이들을 다른 출구로 이끌었지만 무장한 사람들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총을 꺼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총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지원팀의 도움으로라는 마침내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조용해지자 민과 라는 농장 밖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집된 문서 중에서 민은 이 조직의 주요 운영자로 등재된 황옥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민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황옥, 이것이 마지막 연결고리야. 우리가 그를 잡으면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질 거야. 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농장에서 문서를 분석한 후 수사팀은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인 황옥이 도시 중심부의 호화로운 저택에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여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는데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민과라는 이 조직 전체를 제거하려면 황옥을 체포하고 그를 기소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 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두 준비를 갖춰라. 그날 밤 도시의 희미한 불빛 아래 특수부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민과라는 산업단지 뒤쪽의 작은 길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을 보았습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이곳이 완전히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몸을 숙이고 정문 근처에 주차된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준비하고 있어. 안에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 미는 팀에게 포위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와라는 입구에 접근하여 조심스럽게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 놓치면 그들은 사라질 거야. 안으로 들어가자 민과라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쇠창살에 갇혀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탁자 주위에 서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와 지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도시 밖으로 옮길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민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도록 놔둘 수 없어.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팀에게 함께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경비원 중 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경보를 울렸고 건물 전체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총격전이 즉시 벌어졌습니다. 민과라는 동료들과 함께 위치를 유지하면서 반격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썼습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총소리가 쇠창살 안의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라는 옥상에서 황옥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시스템은 너희 중 누구보다도 커. 내가 쓰러지면 다른 놈이 대신할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라는 총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는 빠져나갈 수 없어. 황옥이 총을 쏘기도 전에 민이 뒤에서 나타나 강한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특수부대는 황옥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운영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장소에서 구출되었고 관련된 모든 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본부에서 민과라는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헌이라는 소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라는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헌. 내 덕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 헌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천진난만한 눈에는 강인함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저 저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어요. 민은 소녀를 보았고 그의 가슴에는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비록 위험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또한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민과라는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계속 보호하고 아이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났지만 또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